뚝 떨어진 기온,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집집마다 열리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김장인데요. 지역마다 방식도 다르고 집집마다 손맛도 다르지만 맛있는 김치를 먹고픈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김치를 담그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재료가 만만찮아요. 그 대신 이런 재료에 충실을 해야지만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김치의 주연 배추부터 처음부터 육묘 단계부터 씨앗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수확 또 절임까지 애착이 많이 갑니다. 자식처럼 신경 쓰고. 김치맛 살려줄 조연 젓갈까지 가장 맛있는 게 오전 육젓이 제일 맛있죠. 살이 많고 잘 많이 익었으니까. 올겨울 김장맛 이분들이 책임집니다. 어느덧 단풍철도 막바지. 입동도 훌쩍 지나 본격적인 겨울 준비의 계절이 왔건만 아직도 초록빛 가득한 이곳은 강원도 철원입니다. 초록빛 물결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배추.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무공의 청정지역 철원의 고랭지 배추는 그 맛과 품질이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슬 먹고 자란다 그래야 되나요? 여기 이제 습도도 많고 또 이제 해가 여기 한 600, 700 고지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해충도 별로 없고 또 배추가 속이 또 잘 차고 단단하고 맛있고 고소하고 그래요. 강원도는 국내 고랭지 배추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김치의 대표 재료 공급지. 하루에 보편적으로 한 3, 4천 포기 정도 나가요. 12,000평이나 되는 밭의 배추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확해야 하는 노고를 덜어주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올해 농사는 어떤 것 같아요, 배추? 배추 농사는 잘 됐어요. 보면은 이 통이 잘 안 차든가, 그리고 이게 통이 이렇게 조그맣게 돼야 되는데 이게 통이 지금 크잖아요. 실은 배추가 보통적으로 시장에서 3kg 이상이 나가면 이제 좋다 그러는 건데 이거 4kg 이상씩이 나가요. 따사로운 햇빛과 찬 이슬을 맞아가며 단단하게 여문 명품 배추. 그 차이는 바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추가 통이 커가지고 이 입자가 상당히 좀 두껍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데는 이게 좀 가는 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두툼한 배추가 더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면. 그렇다면 명품 배추의 맛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엄청 달다. 네, 괜찮죠? 네. 고소하고. 엄청 아삭아삭거리고 네. 엄청 달콤하네요, 이거. 최근 들어 배추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곳 역시 싱싱한 날배추 대신 절임 배추의 주문이 매년 늘고 있다는데요. 보편적으로 이게 이제 절임 배추를 해서 시켜 먹으신 분들은 젊은 층들이라서 이 파란 걸 싫어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작업을 여기서 내려가서 할 적에는 파란 거를 다 쳐버리고 이제 알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종만 해서 다 보내드리죠. 이거는 실상 다 버리고 이렇게만 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배추의 영양분은 겉잎에 더 많다고 합니다. 계란 이파리가 이제 기관지에 그렇게 좋고 그렇다는 건데 주스해서 먹으면 파란 이파리가. 종일 허리 한 번 못 펼 정도로 고된 일이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때 도와줄 일손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 고마운 일손들 든든히 먹이는 일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뜨거. 힘들게 일한 뒤에 먹는 삼겹살이야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맛이지만 고기 맛 살려주고 개운함 더해줄 이게 빠지면 또 섭섭하다는데요. 이거 고기 구워가지고요. 먹으려고요. 쌈 싸서. 이거 해서 한국 음식 맛이 아직은 낯선 이들. 하지만 쌈을 싸서 먹는 폼만큼은 제법 그럴듯한데요. 맛있어요. 알로이.
고소한 삼겹살에 배추의 고소함까지 더해지니 여느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은 점심입니다. 오후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확 작업. 경매에 내보낼 배추들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일일이 망에 담아두는데요. 무거운 배추를 옮기기 위해 오늘은 과감히 중장비까지 파견됐습니다. 배추가 커서 지금 작업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담아가지고 어차피 공장에서 다듬어서 나가니까는 이제 인건비도 줄고 효율성이 있잖아요. 빠르니까 이게 작업이. 흉년보다는 풍년이 반갑고 이렇게 잘 커준 배추들을 보면 뿌듯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따라다니는 걱정이 있습니다. 배추 농사지면서 농사꾼이 일하는 거는 힘든 게 아니고요. 자기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파는 게 최고 문제죠. 시장을 내보내서 경매 시장으로 가게 되면 값이 좋은 배추는 예를 들어서 포기당 1,000원도 나올 수 있는데 안 좋은 건 1,000원, 500원도 나오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좀 심해요.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배추가 제값을 못 받게 되면 농부 입장에서는 그보다 허무한 일이 또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매년 안정적인 배추값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데요. 여기는 고랭지 배추밭에서 배추를 갖다가 배추를 절이는 곳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하루 3,500포기의 작업이 이뤄진다는 이곳. 배추만 잘 절여도 김장의 절반은 성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절인 배추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염전과 직접 계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신한 천일염을 2년 정도 간수 빠진 걸 쓰게 되면 절인 배추가 달고 아삭한 맛이 납니다. 어려운 배추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절인 배추. 작년에 비해서 절인 배추 주문량이 많이 늘었나요? 매년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장에 고된 노동과 시간을 줄여주니 소비자들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고압으로 쏴가지고 거품을 일으켜가지고 배추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총 4번의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절인 배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배추 속 이물질까지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한다고 하니 그만큼 더 믿음이 가는데요. 육묘 단계부터 씨앗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수확 또 절임까지 애착이 많이 갑니다. 자식처럼 신경 쓰고 고객분들이 맛있고 또 안전한 거, 깔끔한 걸 드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서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절여진 배추와 함께 받을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이 한 상자에 고스란히 담습니다. 뿌듯해요. 내가 올해 고생해서 배추를 이렇게 잘 진 보람이 있구나. 일반 국민들이 맛있게 잡숴줬으면 좋겠어요. 아담한 내천이 흐르는 시골 마을. 짭조름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충남 광천입니다. 김장철 대목 맞아 이곳 시장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로 주말마다 북적인다는데요. 서울, 인천 여러 군데서 이거 유명하니까 젓갈 사러 일부러 왔어요. 젓갈 맛은 어때요? 비린내가 좀 덜 나고 맛이 다르다고 봐야지. 오늘을 위해 1년을 기다린 상인들도 대목맞이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많이씩 줘야 또 오고 오지. 조금 주면 오들 아니요. 이렇게 많이씩 주니까 오시지 손님들이. 병이 넘쳐 흘러. 그러니까 그 재미로 오시는 거요. 2번 담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정신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좋아지는 건 사장님 기분만이 아닙니다. 정윤아, 가리비젓 서비스 2개 갖고 와. 서비스로 여기 찾아오셔서 고마우니까 저녁 때 드시라고 반찬 젓갈 하나 드린 거예요. 사장님 후한 인심에 절로 열리는 지갑. 덩달아 상인들의 지갑도 오랜만에 두둑해집니다.
대한민국 3대 젓갈 시장이라는 명성답게 없는 게 없는 이곳이지만 요즘 같은 김장철, 상인들에게 특급 효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새우젓입니다. 요게 이제 추젓이에요. 가을이 나는 거. 추젓? 네. 육젓이 알을 까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만드는 게 추젓이에요. 오젓은 이제 육젓보다 한 달 전에 잡았으니까 육젓보다 조금 잘지요. 자라서 요 놈이 한 달 더 커서 육젓이 되는 거예요. 가을 새우로 담근 추젓은 양이 많고 가격이 저렴해 김장철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젓갈인데요. 5월에 수확한 새우로 담근 오젓은 반찬으로 주로 쓰입니다. 6월 산란기 새우로 담근 육젓은 크고 살이 통통해 새우젓 가운데서도 상등품에 속한다는데요. 가장 맛있는 게 오젓, 육젓이 제일 맛있죠. 살이 많고 잘 많이 익었으니까. 이런 거 추젓은 키로에 15,000원, 오젓 좋은 거는 3만 원, 육젓은 뭐 5만 원에서 뭐 7만 원도 하고. 다른 것들에 비해 비싸지만 그래도 상인들이 김장용 젓갈로 육젓을 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왕이면 좋은 거 먹겠다 하면은 육젓으로 하면 맛이 더 맛있어요. 시원하고 좀 사과 맛이라 할까? 그렇게 그런 새콤달콤한 맛이 더 나요. 김치를 익으면. 하지만 육젓 중에서도 최상품, 찾는 사람들만 찾는다는 귀하신 몸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1등짜리거든요. 예, 이게 제일 좋은 거. 오회한 색깔에 통통하게 오른 살. 귀한 만큼 그 몸값도 보통 육젓보다 킬로그램당 2만 원이나 더 비싸다는데요. 진짜 이쁘죠, 색깔. 수육 하나에 이거 한 마리 올려놓고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 고소하고 맛있는 그 맛을 아는 분들은 그 맛에 비싸도 사서 드시는 거죠. 싱싱하고 맛있는 젓갈만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먼저 알고 찾아오는 법. 꼭꼭 숨겨뒀던 쌈짓돈을 젓갈에 투자하는 할머니도 벌써 40년째 이 집 단골입니다. 단골들은 그 스케일 또한 대단합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다 사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오면 한 60만 원, 70만 원어치요. 김장 어느 정도 담으시는데 이렇게 많이 사시나요? 한 100포기요. 100포기요? 육젓으로 김치를 담으면 1년을 먹어도 싱싱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마다 손님들 눈길, 발길 잡아둔 비결은 그 맛도 맛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 넉넉한 젓갈 인심으로 넘치게 채워주는 상인들의 정이라는데요. 아이고 1kg가 뭐야 1kg라고 달았는데 아이고 1kg가 뭐야 2kg도 넘었어. 빼야요. 빼게 뭘 빼요. 아이고 한잔하네. 그 맛이로 와. 그 맛이로. 이러니 매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단골이라 힘들어요. 30년 넘게 그분들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자주만 잘 쳐. 그전부터 잘 쳤어. 진심이 담아있는 것 같아 그냥. 내년에는 또 오실 건가요? 그렇지요. 뭐하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손님들이 우선으로 손꼽는 건 단연 맛입니다. 그 맛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원재료에 있습니다. 국내산은 기본, 서해와 남해에서 잡힌 질 좋은 새우만을 사용한다는데요. 두 번째 비결은 간에 있습니다. 천일염으로 간을 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젓갈. 그리고 마지막 비결은 바로 특별한 보관 장소에 있습니다. 바위산을 파들어 간 새우젓 토굴만 해도 40여 개, 높이 2m, 길이 200m나 되는 토굴 곳곳에 놓인 드럼통에서는 연간 2,500톤의 새우젓이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새우젓에 종사하는 분들이 개인 이제 하나씩 파기로 했죠. 근데 토굴은 전부 다 인력으로 판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장소가 토굴이었을까요? 보관하다 보니까 한여름 굉장히 덥잖아요. 과습성되고 냄새가 나니까 공강 폐광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숙성되면서 나중에 구수한 맛이 나고 또 국물도 매콤해서 뽀얀하게 우러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자꾸 이제 입소문 나고. 서늘한 굴속이 그야말로 최적의 숙성고가 된 셈인데요. 지금 여기는 온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15도 나오네요. 14도, 16도가 유지되면서 동절기가 되면 이제 밖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은 이 우리 토굴에는 지열륜이 해갖고 거꾸로 이제 상승해갖고 18도까지 가요. 그렇게 3개월가량 숙성을 거치면 명품 새우젓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전통과학 시대로 토굴에 숙성하다 보면은 이 숙성하면서 여기에 무기질이라든가 영양 성분이 발생이 되면서 비린 맛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고 오히려 구수하면서 담백하면서 나중에 입안에 개운한 이런 맛은 독특한 또 새우의 향을 또 가지고 있죠. 한결같은 맛과 품질로 명품 젓갈의 자부심을 지켜온 사람들. 한 40년 됐어요. 40년? 그럼 내년이면 이제 70년째. 3대째 하는데 한 60년 넘었어요. 그 세월만큼 맛도 깊어갑니다. 올 겨울 김장, 맛있게 담그는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맛의 고장 광주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깊어가는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 우리 김치의 깊은 맛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전문가가 있다는데요. 김치 만들기 40년, 김옥심 김치명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어떤 김치를 담그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들이 먹어서 좋을 김치,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살아있는 김치, 전통 김치죠. 전통? 네. 우리나라의 대표 발효식품 김치. 숙성되면서 생기는 김치의 유산균은 무려 요구르트의 4배나 된다는데요. 자, 우리가 김치를 이렇게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수돗물을 많이 받아서 하잖아요. 막바로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김치를 절이게 되면은 여기 염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이 거기서부터 죽는 거예요. 항상 물을 하루 전날 받아다 놓고 그 다음날 배추를 절여야 돼요. 배추 절이기의 성패는 다름 아닌 정확한 비율에서 결정된다는 명인. 노란이 이렇게 배추가 좋아요. 그럼 우리가 10포기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 정도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3.5kg니까 3.5kg 10%면 우리가 이 소금이 12컵, 물은 이제 24리터. 매번 담글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김치. 그래서 명인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김치 제조법 표준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먹 정도 하면은 이제 반 컵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반 컵을 자 여기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안 해도 괜찮아. 중간에 넣어주고 줄기 쪽에 여기다가 소금 이렇게 해주고 때려주면은. 여기에 배추를 절이는 명인만의 법칙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20대 2대 2의 법칙. 배추를 절이는 시간과 절인 배추를 헹구는 횟수, 마지막으로 물기를 빼는 시간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누구나 맛있는 절인 배추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에 들어가는 속재료를 준비해 볼까요? 김치를 맛있게 담으려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육수를 뽑아야 돼. 육수에 이게 비법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쓸 육수의 양이 4리터 정도 돼요. 항태를 넣는 이유는 이제 시원한 맛을 내주고 무 말랭이는 달면서 시원한 맛이 나와요. 표고버섯. 우리 김치에 부족한 건 비타민 D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잘 끓여진 육수로 찹쌀풀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1리터, 이게 2리터, 이게 이렇게 되면 3리터. 손이 많이 가네요, 그렇죠? 손이 많이 가죠. 오늘 우리 거 하고
앞집이 내일 하고 또 옆집이 모레 하고 이렇게 품앗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김장을 같이 했잖아요. 이제 앞집이 주고 앞집 김치 우리 주고 서로 이제 교환해서 먹기도 하고 이런 우리 김치 문화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죠. 김치에 맛을 더해줄 갖가지 양념 역시 김치에 골고루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곱게 갈아줍니다. 고추는 왜 가는 거예요? 이 건고추를 이렇게 갈아서 넣으면은 이제 김치 색도 곱고 또 김치가 더 맛있고 칼칼하면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생고추도 갈아 넣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그것을 갈아 넣으면 빨리 익어. 근데 우리가 고춧가루 넣으면 어때요? 고추 냄새 확 올라오네요. 네, 이게. 그러죠. 김치의 깊은 맛 살려주는 젓갈도 빠질 수 없겠죠? 이게 이제 음식에 우리 전라도 말을 하면 개미가 있어. 이걸 넣어주면. 맛과 영양을 살려줄 각종 채소들까지 아낌없이 준비해줍니다. 전라도에서는 이 청각이 꼭 김치배 할 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청각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젓갈의 냄새를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수십 가지의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진 속재료. 보기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이렇게 양념을 다 해놨으면은 최대한 이제 한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는 숙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김치를 버무리면 좋아요. 그렇다면 명인과 김치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김치를 언제부터 담으셨어요? 결혼하고부터였죠. 결혼을 하니까 신랑이 어떻게 일이 까다로운지. 근데 또 김치 매니아예요. 김치 없이는 절대 밥 못 먹고 김치를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갖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수를 받고 친정 엄마한테 전수를 받고 이후 남다른 손맛을 보여줬던 그녀는 김치 명인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합니다. 이때부터 단순히 김치 담그기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넘어 전통 음식인 김치를 향한 사명감을 품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보자기 이렇게 탁 싸서 얼마나 이쁘세요. 정성이네요. 진짜 정성. 정성이죠. 김치를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약이다 하면 다 먹잖아. 보약이라니까 보약. 김치는 진짜 보약이에요. 엄청난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가잖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이기도 한 김치. 맛있게 먹은 만큼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얼른 오셔 얼른. 얼른 다들 오시라 그래. 김장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갓 버무린 겉절이와 함께 먹는 수육. 이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남편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명인을 긴장시키는 이는 여전히 남편입니다. 맛이 어때요? 조금 좋아요. 아주 맛있네 그래야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잖아요 김치가. 제가 할 수 있는 동안까지는 우리 좋은 음식으로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좋은 재료만을 골라 정성스럽게 담가 한겨울 쨍한 맛 돌 때 꺼내 먹는 김치 한 접시의 행복.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해보는 건 어떠세요? 교육에 더 필요한 장소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건물들, 옛날 배관 이런 게 다 살아있는 게 세월이 묻어난다고 해야 되나?